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식. 세 가지 기억하는 사람. 식 세 가지 기억하는 사람. V는 I, R. R은 S분의 로 L. 시그마는 로우분의 1. 세 가지를 기억하셨어야 돼요. 이걸 기억을 못하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여기서 V는 뭘 뜻하는 거죠?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저항은 전기 저항이라고도 하고, 표정들이 보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 배우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어. 기억이 없어. 그냥 백지 상태야. 미치겠네, 내가 진짜. 자, R은 S분의 로우엘. 여기서 S는 도선의 단면적, 로우는 재질이 결정하는 저항, L은 도선의 길이. 길이가 길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로우 값이 크면, 즉 부도치 쪽으로 가면, 로우 값이 크면 무슨 체 쪽으로 가면? 부도치 쪽으로 가면 저항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쵸? 단면적이 좁으면 저항이 크다는 뜻이고, 시그마는 이거 뭐라고? 전기 전도도. 다시 뭐라고?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로우분의 1, 로우는 비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하나 기억해두면 좋은데, 이건 나 학교에서 가르친 학교만 나오는데, 온도에 따라서 로우 값이 바뀐다고 했어요. 온도에 따라서 로우 값이 바뀌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거 뭐라고 했었죠? 절연체. 미치겠네. 로우 값이 큰 거 절연체. 로우 값이 그 다음 무슨 체? 반도체. 로우 값이 작아 전기 잘 흐르는 물질 뭐라고 해? 도체. 근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비저항이 커져. 다시 로우는 비저항이라고 하고, 비저항이 커진 이유 기억나는 사람? 뭐 쿠폰을 만들어서 잘 대답하는 친구들 쿠폰 지급이라도 해야 되나? 초등학생들처럼? 초등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대답 잘하거나 그런 학생들 쿠폰 지급하던데. 이 초등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생들은 더 안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의 절반은 공부를 포기합니다. 진짜예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니들 학년 애들 중에서 절반이 공부를 나중에 포기하게 돼. 쓸데가리 없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학원을 다니지 말든가. 왜 그래?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해야지. 자, 어쨌든 얘네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가르친 학교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 수가 많아져.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핵을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를 속박전자. 다시 무슨 전자? 속박전자. 근데 전자가 에너지 흡수해서 뒤로 쭉 올라가 버린 전자를, 에너지 흘러가 뒤쪽으로 쭉 올라간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전자.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전자는 속박전자, 먼 전자는 무슨 전자로 생각하세요? 속박전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전자. 먼 전자는 자유전자, 근처에 돌고 있는 전자는 무슨 전자? 속박전자. 전류가 흘러가는 건 전자가 움직이지. 그 중에서 속박전자가 움직여, 자유전자가 움직여서야? 자유전자가 움직여서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유전자가 움직여서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속박전자였던 녀석들이, 무슨 전자였던 녀석들이? 속박전자였던 녀석들이 열에너지 흡수해서 무슨 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자유전자로 바뀌어서 열에너지 흡수해서 자유전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도체의 경우는 뭐라고 했었을까요? 도체의 경우는 왜 비저항이 커져? 왜 비저항이 커져? 전류가 잘 못 흘러? 그 소리야. 왜 전류가 잘 못 흘러? 전류라는 것은 전자가 잘 지나다녀야 되는데, 많이 지나다니면 돼서 자유전자 수도 중요하지만 원자핵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뭐가? 원자핵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야. 전자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진동을 뭐 해버리면, 활발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 전자가 잘 지나가 못 지나가? 자유전자가 잘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 수가 증가해서 얘는 뭐를 해서? 원자핵의 진동이 활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초중도체까지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초중도체는 도체인데 갑자기 툭 어떻게 되는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툭 떨어져서 갑자기 비저항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니까 전기 저항도 몇이 돼?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야, 갑자기. 비저항이 0이 되는 물질. 이때 온도를 기억하는 사람, 무슨 온도라고 할까요? 얘들은 진짜 공부하는 거야, 하는 거야. 임계온도, 다시 무슨 온도라고 해요? 임계온도라고 했습니다. 임계온도라고 해서 이거보다 온도가 낮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한 200도씨 근처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상온 근처 24, 5도씨를 끌어올려주면 정말 대단한 물질이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까지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나나요? 그래서 신소재를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해서 이런 얘기 듣고 신소재 공학과를 꿈꾸는 애들도 많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반도체는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중간 정도 성질. 도체하고 저런체의 어떤 성질?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를 잘 흐르게도 힘들고 못 흐르게도 힘든 이 물질을 옛날엔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1940년대 정도부터 순수한 반도체는 이용 가치가 없지만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 다시 뭘 첨가를 하면? 불순물을 첨가를 하면 그러면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반도체가 된대. 응? 그래서 반도체 에너지띠도 원래 설명을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할 거고 반도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 이용 가치가 거의 없었던 반도체. 얘는 14족 원소인, 집중해서 들어봐. 필기는 좀 이따 하셔도 돼요. 14족 원소인 Si나 Ge, G는 뭐라고 읽나요? 절마늄. 다시 뭐라고 읽어요? 절마늄이라고 해요.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절머니가 뭘 뜻하는 거야? 독일, 독일을 뜻하는 원소기호야. 알겠어요? 이거는 실리콘이라고 하죠. 규소라고도 합니다. 다시 뭐라고도 해요? 규소라고 합니다. 얘네 둘 다 몇 족 원소야? 14족 원소야. 그럼 14족 원소 얘만 있어? 탄소도 있거든. 탄소는 안 돼. 다시 누구는 안 돼? 탄소는 안 됩니다. 탄소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응?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연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절연체고 흑연은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뭐야? 도체야. 중간 정도 성질인 녀석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14족 원소인 Si랑 Ge 이 녀석만 반도체가 된대요. 양쪽 금속과 비금속의 중금속에 해당돼. 다시 뭐에 해당돼? 준금속에 해당되는 녀석이야. 알겠어요? 얘는 비금속에 들어가죠. 얘네들 무슨 금속에 들어간다고? 준금속에 들어간 녀석. 얘 둘만 가능해요. 그래서 14족 원소 탄소는 안 돼요. 실리콘이나 저마늄의 무슨 결합으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14족 원소의 무슨 결합으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럼 14족 원소 공유 결합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i는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진짜. 홍원준 얘기해봐. 원자과 전자 몇 개야? 4개죠? 그럼 그걸 점으로 표현한 걸 무슨 식이라고 했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했었죠? 잠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Si를 9개 정도 표현해 볼게. 사실은 더 많이 표현될 수 있겠지만 Si를 9개 정도 표현해 보고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얘 전자 몇 개 있어? 4개. 얘도 전자 몇 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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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얘도 전자 4개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공유결합하다 보면, 다시 무슨 결합하다 보면? 공유결합을 해. 그러면 모든 전자가, 여기도 위에도 SI가 있겠죠? 계속 공유결합하다 보면 대부분의 전자들이 무슨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어. 다시 대부분의 원자과 전자들은 공유결합에 참여한대. 다시 대부분의 원자과 전자들은 전부 공유결합에 참여한대. 원자과 전자들 대부분이 원자과 전자들 대부분이 온도가 아주 높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라고 해서 완전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대요. 다시 뭐가 거의 없대요? 자유전자가 아주 적답니다. 상온에서. 자유전자가 작아요. 적대요. 알겠어요? 굉장히 적을 숫자야. 적대요. 따라서 이용할 데가 별로 없어. 더 적은 녀석 부도체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자별로 도체를 이용할 건지. 그런데 1940년대에 순수한 반도체를 도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도핑. 불순물을 첨가를 하는 거야. 다시 뭘 첨가하는 거야? 불순물을 첨가해요.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를 하게 되는데,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 반도체. 어렵지 않죠? 불순물 첨가했으니까 불순물 반도체니까. 불순물 반도체 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 순수 반도체 14조 원소의 공유결합한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조 원소를 첨가시킵니다. 다시 몇 조 원소를 첨가시켜요? 13조 원소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의도적으로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Si가 전부 다 공유결합을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가? 붕소 같은 13조 원소가 들어가 버리면, 붕소의 전자는 몇 개야? 13조 원소니까? 몇 개야?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아, 진짜 대답 안 할래?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실리콘 거, 실리콘 거, 실리콘 거, 실리콘 거, 실리콘 거. 그러면은 여기 공유결합하지 못한 무슨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결합을 하지 못한 무슨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해요? 양공. 양공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뭐가 발생한다고요? 양공이 발생을 한다고. 첨가를 하게 되면 다시 얘를 도펀트라고도 합니다. 도펀트. 우리나라 말로 불순물. 알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불순물. 이 순수한 물질에다가 불순물을 여기다 첨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도핑.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도핑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양공이 발생을 해요. 다시 뭐가 발생을 해요? 양공. 양공은 뭐야? 공유결합하지 못한 빈 공간이야. 다시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무슨 공간이야? 빈 공간이야. 빈 공간. 알겠어요? 양공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양공이 발생한다고 해요. 자, 순수한 반도체 13조를 첨가하면, 자, 이 반도체를 무슨 형 반도체라고 하냐면, 양공 발생한 이 반도체를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 양공, 포지티브, 플러스란 뜻이야. 알겠어요? 포지티브 반도체라고 해서 무슨 형 반도체라고 해요? P형 반도체라고 하고, P형 반도체는 뭐가 발생되어 있구나? 뭐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야? 양공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야. 이따가 적긴 해야 돼. 근데 지금 듣고 적으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에다가 14조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즉 실리콘하고 저만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반도체에다 15조 원소를 첨가를 하게 되면,
얘 당연히 뭐야? 도펀트고 첨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 도핑이라고 하겠죠? 자, 실리콘들이 막 이렇게 있었던 이 중간중간마다에 뭘 넣냐면 15조 원소 인 같은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인은 원자과 전자가 15조 원소라서 몇 개예요? 3개라고 하시면 안 되죠.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러면 실리콘 위에 있는 실리콘 거, 옆에 있는 실리콘 거, 또 옆에 있는 실리콘 거, 아래에 있는 실리콘 거. 모든 전자가 무슨 결합에 참여했어요?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더 있어서 요렇게 바깥에다 점 하나를 더 찍어줘요. 알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한 부분이 빈 공간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바깥에 점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림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깥에 점이 있는 경우가 무슨 형 반도체라고 하냐면 얘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형 반도체? N형 반도체. N은 뭘 뜻하는 걸까요? 포지티브의 반대가 뭐야? 네거티브. 알겠어요? 음을 뜻하는 반도체라고 해서 N형 반도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이때 이 전자는 속박전자로 나타날까? 아니면 자유전자로 나타날까? 자유전자로 나타난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발생을 해요? 양공이 발생을 합니다. 양공이는 자유전자가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녀석들인데요. 그래서 이 양공을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 다시 무슨 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라고 한대요. 전기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P형 반도체의 전기를 움직이는 녀석이다라고 해서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가 돼야 돼? N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 전하 운반자를 전하 나르게라고도 해요. 알겠어요? 전기를 움직여준다라고 해서 전하 나르게 N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이 증가했으니까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됐다고 판단해야 돼? 둘 다 좋아졌어요. 알겠어요? 전기를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됐다고? 불순물 도핑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 하게 되면 도핑을 하면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된다고? 좋아집니다. 올라가게 돼요. 누구보다? 순수 반도체보다. 근데 그래도 그럴 거면 이걸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면 그냥 도체 쓰지 못하러 이렇게 금속을 사용하면 되지.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면 금속 사용하면 되지. 왜 이걸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 단독으로 이용을 안 해요. 얘네 둘을 뭐 해서 이용을 해요? 결합시켜서 이용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시 얘네들을 뭐 해서 이용한다고? 단독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이런 귀찮은 과정들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한 금속으로 사용해가지고 구리선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구리선 대신에 얘를 쓰는 이유가 이거 단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결합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결합시켜서 이용하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요거 필기 내용 좀 적어두셔야 돼요. 탄소가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좀 적어두세요. 지금 이거. 똥 싸고 와. 책에 있어?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가 돼 있나? 나 아까 전에 살짝 봤는데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말로 되어 있잖아. 표로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필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보기 좋으라고. 순수 반도체 14조 원소인 Si 저마늄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야. 탄소는 안 된대. 자, 근데 얘가 공유결합되어 있는 전자들이, 원자과 전자들이 대부분 공유결합 참여해서 자유전자 수가 적어요. 대부분 속박전자로 나타난대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도핑이라는 걸 하는데 도핑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그럼 전기전도도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는데요? 13조 원소 첨가하는 경우 15조 원소 첨가하는 딱 두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그럼 13조 원소 뭐 있는데? 외우고 있는 사람. 아이, 외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 가로수 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세로수는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외웠어? 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뿡알가린탈. 뭐라고 한다고? 뿡알가린탈. 15조 원소. 지린비암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학교에서 알려주면. 근데 15종 원소 중에서 질소는 잘 첨가를 안 해요. 응? 예외적으로. 질소는 원자과 전자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좀 힘들어요. 자유전자가 잘 발생하기 힘들어서 예외적으로 뿡얼가리는 다 되는데 얘는 지린비암비 중에서 질소는 안 돼. 그런 내용까지도 뭐 학교에서 알려줄 수 있거든요. 잘 필기해 두시고 한눈에 보기 좋으니까 필기 잘 해놓으면. 야, 책에는 하이탑이 그래도 제일 자세하게 나온 편이거든, 통합과학 교재 중에서는. 책에서는, 안 나온 내용들이 학교에서 좀 더 많이 알려줍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다이오드라는 걸 배울 거고,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다시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 근데 이 아기는 언제 올까? 한참 걸리는 건가? 좀 기다려주긴 해야 되는데. 순수한 반도체 실리콘은 어디서 보통 많이 얻니? 실리콘은 어디서 좀 많이 얻을까요? 모래. 다시 어디? 모래에 실리콘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해서 미국의 가장 최첨단 산업단지를 뭐라고 해?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요. 실리콘밸리. 실리콘이 많이 연결가지고. 자, 필기는 다 끝난 것 같아서 지울게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단독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은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이용합니다. 다시 뭐에 이용된다고?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용은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이용한다. 맞아요. 알겠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접합시켜서 이용하는데 그렇게 이용한 게 다이오드야. 다시 뭐라고?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우면 얘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도 해요. 다시. 선생님 등호 썼지? 등호가 뭐야? 같다는 거야. 모든 다이오드는 무엇 되어 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다. P 빼기 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 읽지 마. 알겠어요? 촌스러워. 없어 보여. 분명히 얘기했어. 시험 전날에 와가지고 선생님 P 빼기 N 접합 다이오드. 내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바늘로 콕콕 찔러주고 싶어 막. 나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읽어?
그냥 이게 이 짝대기는 연결돼 있다는 거야. 붙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야. 연결, 붙어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피엔 접합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이 다이오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 있어요. 모든 다이오드가 가진 공통적인 기능. 모든 다이오드가 가진 공통의 기능이 있거든요. 뭘까요? 모든 다이오드가 가진 공통의 기능. 무엇이 있냐면 모든 다이오드가 가진 공통의 기능. 정류 기능입니다. 다시 무슨 기능이래요? 정류 기능 혹은 정류 작용이라는 걸 한대요. 그럼 정류 기능, 정류 작용이라는 건 뭘까요? 정류에서 정자는 어디에 쓰이는 정자일까요? 어디에서 많이 보이던 정자랑 똑같은 정자일까? 한자인데. 정자. 정지할 때 정자일까? 아니면 정차할 때 정자일까? 아니면 바를 정자일까? 아니면 걸을 정자일까? 걸을 정자예요. 걸러준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 어디서 쓰니? 정수기. 알겠어요? 걸러준다는 뜻이야. 전류를 걸러준다는 뜻이야. 다시 뭘 걸러줘요? 전류를 어떻게 걸러주는데요? 너희들 중3 과정에서 이거 지금 학교에서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우는 이상한 학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를 뭐라고 해? 코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불 들어오게 하는 방법. 마법같이 여기 불 들어오게 하는 방법. 건전지도 없어. 불 들어오게 하는 방법. 어떤 걸 이용을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중3 과정에서 뭘 가지고 자석을 넣을 때와 뭐 할 때? 뺄 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불이 들어옵니다. 자속 변화라는 것 때문에. 2학기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고 중3 과정에 잠깐 나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중3 과정 2학기 기말고사 파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어디에 나온다고? 통합과학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건전지가 없는데 자석만 가지고 여기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고 전류가 흘 수 있게 해준다고 네, 가능합니다. 자석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주면 돼. 근데 웃긴 건 넣을 때와 뺄 때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응?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흘러 바뀌어서 흘러? 바뀌어가면서 흐르는 전류. 이 전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넣을 때와 뺄 때 전류 방향이 바뀌는 전류. 얘를 넣을 때와 뺄 때 너무 오래 걸려. 회전시키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넣을 때와 뺄 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얘를 회전시키면 전류 방향이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다음은 이렇게 흐르는 게 바뀌어서 흐르는데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전류의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 전류는 직류가 있고요. 다시 뭐가 있고요? 직류가 있습니다. 직류라는 전류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방향이 바뀌지 않아. 전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너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은 뭐 전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긴 쪽을 무슨 극이라고 하고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 짧은 쪽을 무슨 극이라고 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서 플러스 쪽에서 뭐가 나와? 전류가 흘러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가 못 가? 못 가요. 항상 어디에서만 전류가 흘러서 나와요? 플러스에서만 전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항상 시계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항상. 전류 방향이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직류라고 해. 그러면 얘는 직류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해서 얘를 무슨 전원이라고 해? 직류 전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전지라는 표현은 직류 전원이야. 다시 뭐야? 전지라는 표현이 무슨 전원이야? 직류를 만들어주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곳이다. 알겠어요? 전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전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전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데
내가 분명히 전류 방향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지금 알려줬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 직류는 전류 방향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이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했는데. 또는 직류는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 이것도 동그라미.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가 문제? 과학을 모르는 거야? 한글 말뜻을 모르는 거야? 한글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 여기도 있을까봐 속상한데, 너무 속상한데, 우리 딸 같아서. 우리 딸 몰라. 정말로 그 뜻인지도 몰라. 심각해.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주변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봐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왜 그런 현상이 반복되냐면 관심이 없어. 틀려도. 틀리는가 보지. 내가 말뜻을 틀려도 틀리는가 보지.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딸을 보면. 그럴 수 있지. 틀릴 수 있지. 뭐가 그렇게 당연해. 지금은 당연하지만 나중에는 무식하다고 창피해. 대화가 통하지 않은 애들이 돼버리는 거니까. 물론 그들만의 리그라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은 친구들끼리만 생활하니 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니 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지. 지식이 많은 쪽일수록 고액 연봉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중에 하층민의 삶을 살까봐 걱정이야. 단어 능력을 너무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단어 능력 좀 더 길러. 얘들아, 제발. 한글을 모르고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서 과학이 어렵대. 과학이 어려운 거야? 한글을 모르는 거야? 한글을 모르는 거야. 전류방향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변하지 않고, 다시 뭐 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만이라는 뜻이 변하지 않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 한글을 얘기해줘야도 틀리는 애들이 있어. 심각해. 요즘 내가 가르치면서 좀 회의적이기도 해. 야, 얘네들이 정말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배울 의지가 없으니 한글을 가르쳐도 의미가 없고 부모님 답답하겠다. 나도 부모라서. 자, 직류가 있고 무슨 류가 있어요? 교류라는 전류가 있습니다. 교류라는 말뜻은 뭐냐면 전류 방향이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써줄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 얘를 뭐라고 해요?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뜻하고 전류 방향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똑같은 표현일까? 다른 표현일까? 민준이 얘기해봐.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하고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다른 뜻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흐르는 거야? 흘렀다가 그렇지. 야, 너 그래도 이런 다른 뜻은 안다. 환성여고 전교 1등 하는 애가 틀려왔어. 둘이 같은 뜻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화딱지 나왔나. 전교 1등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뜻을 몰라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류 방향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건 뭐야? 한 번은 이렇게 흐르면 시간이 바뀌면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똑딱똑딱 흘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똑딱똑딱 흐르는 거거든요. 양방향은 어떻게 흐르는 거야? 한 손 갖고는 불가능해. 양방향은 회로를 타고 이렇게 동시에 흐르는 거야. 상황적으로. 알겠나요? 동시에 흐르는 거야. 양방향으로 동시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단어거든.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줘야지만 알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옛날에 안 알려줬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양방향이라는 표현, 그럴 거라는 거. 유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내용도 가르쳐 주시지만 단어 뜻도 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진도가 느려. 최대한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도 왔으니까. 그런데도 틀려오는 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속상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전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전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는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똑딱똑딱 하는 거죠. 한 번은 시계를 놨으면 다음은 반시계. 시계와 반시계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계를 흘렀으면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는 반시계가 되는 거야. 전자기후도를 배우다 보면 전자기후도 현상 아까 전에 배웠던 여기서 뭘 흐르게 만들려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자석을 넣을 때랑 뺄 때 전류 방향이 바뀌어. 넣는 행위와 빼는 행위가 동시에 벌어질 수는 없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양방향이 나타날 수는 없고 한 번은 시계를 넣었으면 뺄 때는 반시계로 흐르는 상황으로 바뀌는 전류. 그런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정류 기능이라는 건 다시 무슨 기능? 정류 기능, 정류작용이라는 말뜻은 뭘까요? 전류를 걸러준다는 건 양쪽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하나를 걸러버린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같은 단어 뜻이 뭐야? 교류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뭘로 바꿔주는 장치야? 직류로 바꾸는 기능이야. 알겠어요? 교류를 뭘로 바꾸는 기능이에요? 직류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래프로 주어집니다. 사실 오실로스코프라는 전류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에서 측정을 하지만 실험 도구에 있어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압이나 전류는 전류나 혹은 전압이 세로축에 있으면 똑같이 바라보셔도 돼요. 방향하고 세기를 뜻하는 거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고 해요? 교류라고 합니다. 왜 교류야? 0 이상은 플러스, 시계로 흘렀으면 마이너스, 0 밑에서는 반시계로 흘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크기는, 여기서부터 요 크기는 세기를 뜻해. 전류의 세기. 세기가 점점 커졌다가 세기가 어떻게 됐다가 작아졌다가, 세기가 커졌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가 작아졌다가, 시계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졌다가 작아졌어. 반시계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교류가 대부분입니다. 왜? 자석을 넣을 때랑 뺄 때, 혹은 그거보다 자석을 뭐 할 때? 회전시킬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석을 뭐 할 때? 회전시킬 때. 전자기후도라는 파트를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회전시킬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류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이오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디 갔어? 점선은 실제로 나타났어야 하는데, 안 나타났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누가 바꿔준 거야? 다이오드가 바꿔준 거야. 다시 뭘 바꿔준 거야? 다이오드가 바꿔준 거야. 그럼 얘는 교류야, 직류야? 직류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아래쪽은 실선인데 여기가 점선인 경우는요? 아래쪽은 실선이잖아요. 그러면 시계, 반시계니까 반시계는 전류가 흘렀지만 시계일 땐 전류가 흘렀다는 거, 안 흘렀다는 거? 안 흘렀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다이오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은.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정류 기능을 이해를 하려면 순방향 연결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다시 무슨 방향 연결? 순방향 연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배경 지식이 있어요. 다이오드의 회로상의 기호. 다시 무슨 기호? 다이오드의 회로상의 기호. 회로 기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회로에서의 기호,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회로에서의 기호. 다이오드 회로에서의 실제 모습을 기준으로 회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찍. 셋 다 같은 기호야. 즉, P형 반도체가 있는 부분이 세모 있는 쪽. 다시 P형 반도체가 있는 쪽이 무슨 있는 쪽? 세모가 있는 쪽. 또 하나, 박스에다 선 하나 그릴 때는 선이 없는 쪽. 선이 어느 쪽? 없는 쪽이 P형이야. N형 반도체가 있는 거는 회로에서 수직으로 선 하나 그은 쪽.
이거 무슨 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 여기도 회로에서 선 그은 쪽이 무슨 형 반도체 쪽이야? N형 반도체 쪽이라고 해. 알겠어요? 자, 그럼 회로에서의 기호를 알면 두 번째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무슨 방향 연결? 순방향 연결. 다시 무슨 방향 연결? 순방향 연결. 순방향 연결이라는 단어 뜻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결.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의 연결?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결이라는 뜻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결. 그러면 잘 봐.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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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무슨 형이라고 생각하시고 P형이고 N형이고 여기 전구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요? 전구가 있습니다. 긴 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전류는 무슨 극에서 나와? 플러스 극에서 나와. 끄덕끄덕 안중에 따라해.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고.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와. 같이 따라해. 똑같은 단어도 따라해. 졸려야지 안 졸려. 플러스에서 나와. 플러스에서 나온 전류가 무슨 극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가야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끊어진 부분 없이. 그런데 다이오드가 N 쪽으로, P 내부를 P에서 어느 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N 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응? 이렇게 P에서 N 쪽으로 통과하는 전류가 그려봤을 때, 그 전류를 그려봤을 때 P에서 N 쪽으로 그려지면, 내부에서 P에서 N 쪽으로 그려지면 얘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 무슨 연결이라고 해요? 순방향 연결이라고 하고, 전류가 흘러갔는데 전구를 통과해서 마이너스까지 들어오면 뭐가 발생을 해요? 불빛이 반짝반짝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를 무슨 연결이라고 해요? 순방향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방향 연결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꿔서 연결을 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구 이렇게 있어요. 일단 그냥 전구 이렇게 하자.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전구도 이렇게 그냥 놔뒀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오잖아. 응? 근데 잠깐만, 이거야. 여기 끊어져 있으면 전구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이거 한성여고밖에 얘기를 안 하네. 한성여고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서. 한성여고 물리 전교 1등 했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물리시험 전교 1등 했던 애가 이거 틀려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끊어졌으니까 전류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도대체 뭘 배웠어? 회로의 어느 부분이라도 한 부분 끊어지면 이 부분에서만 전류 안 흐르는 거야? 그냥 다 안 흐르는 거야? 다 안 흐르는 거지? 한성여고 물리 전교 1등 했던 애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것만 들렸어, 근데 걔는. 여기까지는 통과하고 여기까지는 갔다가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여기는 불빛이 나와요. 참 이래서 중학교 배경 지식이 중요해. 알겠어요? 깨알 같은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면 그냥 그 부분에서만 전류 안 흐르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안 흐르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안 흐르는 거야. 따라서 전구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배경 지식을 하나 설명을 해준 거고, 요거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왜냐면 필기할 공간이 없고, 니들은 필요한 사람들 필기를 좀 해두라고 하려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자, 다이오드는 똑같이 연결됐고, 전압의 방향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야? PN인데 전류가 만약 흘러간다면 N에서 어느 쪽으로 화살표 그려야 돼? P 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때는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응? 전류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까지 배우는 건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웁니다. 물리원에서. 알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N에서 P 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P에서 어느 쪽으로만 흐른다? N 쪽으로만 흐른다. 여기서 P에서 N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방향으로의 연결을 무슨 방향 연결이라고 한다고? 역방향 연결이라고 한다고. 다시 무슨 방향 연결이라고 한다고? 역방향 연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필기할 공간이 없으니까 역방향 연결부터 잠깐 쉬었다가 필기를 또 해줄 테니까 필요한 내용들만 더 책 한번 찾아보고 비교해 가면서 필기를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